안녕하세요. 찰칵 디카 세상의 김노익입니다. 오늘로써 4회째를 맡고 있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사진을 찍는 순간이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 순간은 바로 과거입니다. 우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 우리는 과거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은 이미 1초가 지나가 버린 찰칵이라는 그 순간이 바로 지나가 버린 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위치, 똑같은 시간대에 그곳에 촬영을 다시 한번 하러 간다면 거기서 촬영된 사진은 반드시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그 흔들림도 있을 거고요. 바람에 따른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화는 반드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진을 찍는 순간을 과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는 사진에 있어서 의미해서 우리는 사진의 기록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찰칵 디카 세상 4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는 피사기의 심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조리개 수치와 셔터 스피드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그 사진의 구도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어서 전 시간의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피사기의 심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초점이 맞아지는 지점에서부터 앞뒤와의 그 거리의 폭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심도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초점이 맞아지는 지점에서부터의 앞뒤의 거리의 폭이 좁아질수록 우리는 심도가 얕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도를 깊게 한 사진을 보면 조리개를 조여주거나 아니면 광각렌즈를 이용해서 촬영 대상자와 피사체의 거리를 좀 더 멀리 할수록 우리는 심도가 깊은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조리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촬영자가 촬영 대상물과 거리를 좀 더 멀리 해주면서 망원 렌즈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심도가 얕은 사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도는 조리개와 관련이 있는데 조리개 수치를 열어줄수록 조리개 수치를 좀 낮은 쪽으로 가게 해줄수록 우리가 심도가 얕은 사진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셔터 스피드는 빛의 양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반대로 좀 더 빨라지게 되고요. 심도가 깊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리개 수치를 좀 더 높은 수치로 가게 해줌으로 인해서 조리개 렌즈의 구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는 셔터 스피드는 좀 더 느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의 관계는 상반관계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사진의 구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도가 있는데 잡다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내가 보이고자 하는 촬영자가 보이고자 하는 피사체만을 보이고자 한다면 클로즈업 앵글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세로 사진의 경우는 독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1인에서 2인을 찍을 때 많이 이용하며 강조를 하고 싶은 사진에 있어서는 세로 사진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 반대로 가로 사진은 여러분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TV 모니터도 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로 사진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가로 사진의 경우는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 촬영자가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 가로 사진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구도가 있는데 삼각형 구도에는 그 아래 밑변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역삼각형으로 표현할 때는 다소 우리가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요.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는 반면 삼각형 구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물 사진 찍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황금 분할법인데요. 황금 비율 1대 1.618. 이 비율법은 우리가 풍경 사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1회, 2회, 3회 때 배웠던 우리가 사진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자주 이야기에 등장을 했죠.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바로 그 사진의 그 거장, 그러니까 찰나의 거장, 그리고 셔터 찬스의 대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필름 카메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필름으로 찍은 것도 디지털 사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보실 디지털 사진의 경우는 물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일반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우리가 스캔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사진을 약간의 수정을 요해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올릴 때는 그 사진 역시 우리는 디지털 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여러분만의 사진을 구현하신다면 더 멋진 디지털 사진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갈수록 우리는 그 디지털 카메라가 좋아지고 있고 그 프린터기도 좋아지고 있고 스캐너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사진은 필름 카메라에서 보는, 그러니까 필름 못지않은 퀄리티를 앞으로는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자, 우선은 디지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디지털 사진은 순천만 사진을 촬영한 작품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이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 찍은 그 순천만인데요. 이 순천만의 배경을 보시면 제가 그 4시 반경에 올라가서 세팅 준비를 하고 단 10분 동안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촬영이 끝난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그 셔터 찬스의 대가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재밌게 이야기를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그 조리개 수치 16으로 해서 그 심도를 깊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였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바로 렌즈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나가는 배가 없었는데 계속 이 장면을 촬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배도 함께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무언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따라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을 사진은요, 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오랜 기다림과 작가의 직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노을 장면, 방금 배우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풍경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디지털 사진으로 우리가 그 디지털 사진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인물 사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단체 사진을 많이 또 찍기도 하죠. 어디 놀러 가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일단은 한 열 앞에 앉히고 두 번째 열 무릎 꿇게 만들고 세 번째 열 딱 세워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플랜카드 한 장 딱 펼쳐놓고 어느 동호회 뭐월 며칠 어디 방문 딱 기념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 사진을 정말 잘 찍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단체의 성격과 그 단체의 색깔 그리고 그 단체에 맞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촬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멋진 단체 사진을 구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찍었을 때가 소풍 갔을 때 많이 찍었잖아요. 그 상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소풍을 갔다면 해맑은 어린이들이 웃고 있는데 다들 가방에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거고, 행사 때 그러니까 소풍 가서 놀 거리들 좀 앞에 좀 세워놓고 촬영에 임하신다면 재밌는 사진을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뭐 대학 MT라든가 그 과에 맞는 또 사진이 있겠죠. 아니면 뭐 등산회 아니면 축구 동호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적재적소에서 찍어야 될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4가지의 사진의 경우가, 이 사진은 이제 한 노래 교실을 촬영한 그 단체 사진이고요. 이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전남 드래곤즈를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아래 사진은 그 한백 산악회라는 그 산악회를 그 단체 사진을 찍은 작품입니다. 이 4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 열 세우고 두 열 앉히든가 아니면 한 열 앉히고 두 번째 열 무릎 꿇게 하고 세 번째 열 쭉 세워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죠. 다행히 이 위에 사진보다 이 아래 사진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플랜카드를 펼치지 않고서도 이 앞에 있는 등산 가방이라든가
이 뒤에 있는 산을 통해서 이분들이 산악 동호회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 사진보다 저는 이 사진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함께 등산해서 그 맨 위에서 그 산 정상에서 지금 촬영한 사진인데, 옷차림이나 비록 연출을 해서 촬영을 했지만 이분들의 옷차림이나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산 정상에서 찍는 이분들의 연출된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좀 더 걸맞는 단체 사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여기 전남 드래곤즈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 축구단들을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단들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좀 경직돼 있고, 그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반면에 앞에 플랜카드 2개 놓아주고, 그리고 그 옷차림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 앞에 있는 검은색은 코치진이고 이분들은 뭐 선수단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우리가 그냥 봐도 단체 사진이구나, 어느 사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뒤에 구장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있어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단체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로도 사진을 한번 찍어 보셨다면 다음번에는 이런 경우로도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인물 사진, 그 개인 사진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 설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사진은 좀 더 안정감을 주고, 그 촬영 대상자, 내가 찍고자 했던 촬영자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 각도를 좀 더 옆으로 옮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기 보여진 게 이제 이게 가로 사진과 이 사진이 세로 사진의 경우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 가로 사진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반으로 나눈 거거든요. 자, 이 사진 반으로 나눴을 때 이 그 모델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죠. 세로 사진인데,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자,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사진의 경우는 촬영자가 누구를 촬영하는지 모르겠죠. 대신에 촬영자가 그 강하게 카메라를 가지고 강하게 촬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지만, 자, 반대로 이 가로 사진을 보시면 이 촬영자가 이 모델을 찍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죠. 때론 설명적이긴 하겠지만 안정적인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로 사진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좀 더 그 사진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더 설명적으로 이 사진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 사진을 많이 채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 우리가 보는 사진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전남 드래곤즈의 허정무 감독과 황선홍 코치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러분께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조리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돕고자 제가 조리개 수치를 달리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허정무 감독의 경우는 조리개 수치 8로 제가 촬영을 했고요. 황선홍 코치의 경우에는 제가 조리개 수치 4로 촬영을 한 그 사진인데, 자, 그 빛도 읽을 수가 있겠죠. 빛은 우리가 측광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조리개 수치가 8과 4이기 때문에 이 사진에 비해서 심도가 얕다. 그리고 조리개 수치가 8이니까 조리개 수치 4보다 렌즈 구경이 좁아졌기 때문에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허정무 감독 뒤에 있는 그 로고의 글귀는 좀 더 선명하지만 황선홍 코치 뒤에 있는 글귀는 좀 더 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뿌옇게 처리되어 있죠. 따라서 그 피사체와 그 피사체를 중심으로 한 그 거리의 폭이 얕기 때문에, 초점이 맞는 거리의 폭이 얕기 때문에 심도가 얕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 허정무 감독의 사진의 경우는 뒤에 그 플랜카드의 그 로고의 그 표현까지 좀 더 글자가 선명하게, 조리개 수치 4보다는 8이 좀 더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구경은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심도가 깊다. 렌즈에 맞는, 그러니까 조리개에 초점이 맞는 거리의 폭이 좀 더 길다. 그래서 우리는 심도가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요.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심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만의 멋진 인물 사진도 구현해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떤 분께 이런 말씀도 전해 들었는데, 콤팩트 카메라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촬영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콤팩트 카메라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콤팩트 카메라 대신에 이 카메라 경우는 우리가 1한 리플렉스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신에 이제 콤팩트 카메라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동 카메라처럼 되어 있는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그 카메라 위에 보시면 모드가 있는 건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드를 A 모드에 맞추시고 레버를 돌리시면 조리개 수치가 변화되는 걸 이 그 LCD 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LCD 창을 통해서 우리가 조리개 수치의 변화를 보면 그 옆에 같이 따라가는 수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이런 수치가 조리개 수치와는 반대로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변화가 되게 돼 있죠. 그걸 참고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쉽게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편한 작업을 감상하시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Vienimi più vicino e poi guarda insieme a me il cielo. È lì che adesso me ne andrò, io volerò lassù nel blu, sarò il tuo cielo. Io so che non è facile per te che devi vivere, ma poi ogni giorno credere quando mi cercherai. Lì mi troverai. 자, 시청자 여러분, 작품 잘 감상하셨나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은 사람의 시선과 유사한 50mm로, 그러니까 50mm 표준 렌즈로 촬영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중간중간마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가는 그 우리네 인간상들을 대화하듯 이야기를 표현해냈다라는 그 사진의 책을 보면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요. 흔히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의 영상 언어라고 우리는 반면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을 우리는 평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만 보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진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잔잔했던 그 주변의 상황을 표현했던 그만의 그 찬스적인 사진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도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초기에 중형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소형 카메라의 경우에는 50mm 표준 렌즈를 반드시 그 촬영을 했대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그 시대보다는 더 많이 좋아진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 있고 다양한 렌즈가 있고 다양한 표현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구도법이 있고요. 여러분도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처럼 멋진 작품, 여러분만의 찰나의 거장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만의 셔터 찬스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반드시 구현해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하자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본인이 촬영된 사진은 자신의 눈에 연장된 바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사회의 이면을 바라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풍경뿐만 아니라 인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하셨다면 그 모든 촬영된 작품은 여러분의 사고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여러분만의 느낌, 감각을 통해서 촬영된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주제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찰나의 순간으로 멋진 셔터 찬스로 하나하나 더 담아내실 수가 있다면 그리고 기존에 배우셨던 내용을 참고로 하셨다면 이 시간 이후에 더 많은 제2의 찰나 찬스의 거장, 셔터 찬스의 거장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바로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완성했을지도 모를 결정적 순간 바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그 찰나의 소중함을 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더욱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사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디지털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컬러티, 디지털 사진에 있어서 컬러티를 좌우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인 CCD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에 있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카 세상에서 좀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홈페이지 주소나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찰칵 디카 세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찰칵 디카 세상의 김노익이었습니다.